안녕하십니까. 논설의 박용현 논설위원입니다. 이재명 후보 사건은 선거라는 정치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얼마만큼 충분히 보장할 것인가, 또 선택적 기소를 통한 검찰의 정치적 개입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런 여러 면에서 민주주의의 본질과 직결된 쟁점을 품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의 허위사실 공표를 일괄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선거 과정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허위일 수도 진실일 수도 있는 말, 또 진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말을 처벌한다면 선거활동은 대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말과 말이 부딪히는 게 선거인데 말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후보자가 한마디 한마디를 스스로 검열해야 한다면 자유로운 선거가 될 수 없고 유권자의 선택도 불안전해집니다. 더욱 큰 문제는 선거 이후 검찰이 자의적 선택적으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검찰이 누구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기소하고 누구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불기소하면 그만입니다. 검찰은 실제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소하고 윤석열 대선 후보는 불기소했습니다.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누구는 유죄, 누구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기소로 인해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면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검찰과 법원이 좌우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후보자를 허위사실로 비판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오하이오주 선거법이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우리는 정치적 진실을 공권력이 결정하는 걸 원치 않는다. 공권력은 이런 권한으로 비판 세력을 탄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는 유권자가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때일수록 표현의 자유를 더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건 미국 연방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선거에서 허위 주장이 나오면 상대 후보가 반박하고 이를 유권자가 판단하는 게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관점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가져갔으면 이와 같은 근본적 질문에 대해 판결로서 묵직한 대답을 내놔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통해 이런 질문에 충분히 답하려 노력했다고 평가합니다. 몇 마디 말을 확대, 유추 해석해 유력 대선주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건 민주주의 과정의 왜곡입니다. 이 기소가 검찰이 검찰 출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집요하게 벌인 투망식 수사의 결과였다는 점까지 더해보면 민주주의의 파괴에 가깝습니다. 이런 기소와 재판을 허용해도 될 것인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라면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뛰어넘는 논리와 지혜를 판결에 담아내야 합니다. 사법부는 헌법상 삼권 분립의 한 축을 이루지만 입법, 행정부와 달리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우리는 주권자인 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배심원단 제도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사법부 권력은 주권자의 선택으로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는 민주주의 과정을 철저히 존중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전원합의체에서 다수결이 아닌 전원일치로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에서 전원일치 합의를 이끌어낸 것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건 지금 당장은 사법부가 아닌 주권자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